안녕하세요. CL? 묘안입니다. 네, 오늘은 주제가 뭐죠? 오늘은 초고도 비만이라서 받는 오해입니다. 네, 많은 오해들이 있죠, 편견과. 음. 그럼 대표적으로 성격에 대한 오해부터 말씀해볼까요? 어떤 오해를 많이 받으셨어요? 저는 왜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서로 첫인상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잖아요. 네. 근데 그럴 때마다 꼭 성격 좋아 보인다. 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초고도 비만이라고 성격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네, 그냥 어떤 사람이든 성격 좋고 나쁜 거는 사람마다 또 다르고 그리고 맞는 경우도 있고 안 맞는 경우도 있으니까 저는 약간 게으를 것 같다라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네, 초고도 비만이니까 당연히 안 움직이고 당연히 아무것도 안 하겠지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의외로 저도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네, 이것저것 하는데 단지 그게 살 빼는 게 아니라 먹는 거에 집중이 되어 있을 뿐이에요. 맞아요. 엄청 콘텐츠 제작하시는 거 보면 사실 되게 부지런하시잖아요. 맞아요. 먹는 거에 한해서는 엄청 부지런해집니다. 맞아요. 저도 뭐 다른 건 안 해도 먹을 거 사러는 걸어가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약간 있는 게 쟤네들은 뭔가 분위기가 어두울 것이다.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상처를 많이 받아서 어두울 것이다 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자존감이 낮다고 제가 말한 적이 없는데 자존감이 낮을 거라고 자연스럽게 추측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물론 저는 낮긴 했지만 제가 만나본 바로는 되게 당당하게 열심히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게 뚱뚱한 거랑 그런 거는 관계가 없어요. 아무리 예뻐도 자존감이 낮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맞아요. 진짜 너무 몸매도 아름답고 너무 예쁘신데도 병원에서 마주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약타러 갔을 때. 그래서 외모하고 자존감하고는 연결을 시키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쵸. 그리고 인터넷 상황이랑 또 현실하고도 다른 것 같아요. 인터넷에서는 현실에서 못할 말들을 막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댓글에서 너는 이렇게만 살아야 돼. 너는 최악이야. 너는 의지도 없고 게으른 어쩌고저쩌고 욕을 많이 써놓으시는데 막상 실생활에서 보면은 제가 그렇게 게으르고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도 직업적으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고 물론 뜻대로 안 되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건 또 모든 사람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게으르고 의지가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거를 되게 강조하시네요. 네. 근데 그 말도 진짜 맞는 말인 게 새해 버킷리스트 연말까지 끌고 간 사람이 몇 명 있냐고요. 그러니까 다들 다 똑같아요. 근데 진짜 상위 1%인 사람 빼고는 다 열심히 살아가기 힘들어요. 다 뜻대로 안 돼요. 맞아. 진짜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뭐든지. 그리고 또 뭐 수명이 짧다, 건강이 안 좋다 이런 것도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은 건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뭐 멘탈 외에는 아주 큰 문제가 있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저는. 그 대표적인 예가 신기루님인 것 같은데 신기루님이 방송에서 말했어요. 모두가 나 건강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유명한 대학병원에서 진료 받을 때마다 다 정상으로 나온다고. 근데 댓글에 웃긴 게 언젠가는 저 사람은 병에 걸릴 것이다. 근데 그것도 다 추측이잖아요. 저도 사실 건강적으로 큰 문제가 없어요. 당뇨도 아니고 고혈압도 아니고 그렇게 진단받은 병이 없거든요.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주셔도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우리가 감당할 몫이지 여러분이 감당할 몫은 사실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어떻게 되든지 저희가 그렇게 살겠다는데 뭐라고만 하지는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식습관에 대해서도 막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막 햄체면 물어보고 막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오해 많이 받으세요? 저는 영상에서 다 먹는 모습을 안 보여주거든요. 근데 시킨 음식을 제가 다 먹을 거라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무조건. 보통 다른 먹방 유튜버들은 먹토하는 거 아니냐, 저거 몰래 버리는 거 아니냐 그런 오해를 받는데 저는 그 음식 말고도 다른 거 안 먹는 거 아니? 다른 거 또 먹잖아. 그 음식 말고 뒷 먹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를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다른 먹방 유튜버처럼 먹는 걸 다 안 올림에도 불구하고 저 음식들을 다 먹는다는
그런 댓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 근데 저 사실 좀 궁금하게 했어요. 왜 먹는 모습은 빼는 거예요? 아, 먹고는 있는데 그거를 제가 남길 때도 있고 포장해 갈 때도 있거든요. 아, 제가 요즘에 다이어트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협찬을 또 포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양을 나름대로 조절을 하고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냥 그 메뉴 구성만 보고 그 자리에서 다 먹는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 반대로 이제 저는 다이어트 계정이잖아요. 제가 5년간 30kg가 왔다 갔다 요요 왔다 뭐 이렇게 했다 하는 계정이다 보니까 저는 또 살이 안 빠지면은 뒷먹방을 한다고 그런 말을 들어요. 모든 초보도 위한 유튜버 그 계정에 댓글로 있는 것 같아요. 뒷먹방 하는 거 아니냐. 뒷먹방 아니 나는 그 용어 자체가 너무 웃긴 것 같아요. 보통 먹방 유튜버들이 먹토하는 거 아니냐 오해 받듯이 저희는 항상 뒷먹방 오해를 받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아니 저는 이제 그 제가 부정출혈도 났었고 네. 그런 뭔가 다낭성인지 아닌지 애매한 지금 시점이에요. 제가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체중 감소에 문제가 있는데 그런 거를 자세히 설명드릴 영상이 있는 게 많이 존재하지 않아요. 제가 저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뒷먹방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자꾸 그러는데 너무 억울할 때도 있고 물론 사람이니까 모든 걸 다 담지 못할 때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막 뒷먹방 한다 막 이런 얘기 들으면은 좀 속상하긴 하죠. 근데 그런 분들은 내 상황을 설명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초고도 비만이신데 사실 하루 종일 먹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분도 계시거든요. 맞아요. 그 야간에만 드셔가지고 건강이 망가지시는 분들도 계신데 뭐 우리는 하루 종일 먹겠지.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먹겠지. 뭐 전교 1등처럼 공부하듯이 뭐 16시간 먹겠지. 마라톤 먹겠지. 막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모든 초고도 비만이 많이 먹어서 생기는 건 아니죠. 오히려 불규칙한 식습관이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살이 많이 찌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특히 간호사 선생님들도 보면 교대 근무로 인해서 체력이 약화되고 조금만 먹어도 찌시는 분들도 계시고. 맞아요, 맞아요. 진짜 문제가 사실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이제 초고도 비만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무조건 다 많이 먹어서 너네들이 안 움직여서 이렇게만 몰고 가니까 억울한 부분도 사실 있는 건 사실이에요. 맞아요. 네, 우리 두 번째 시간은 사연을 읽고 타로로 답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먼저 사연을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부산에 살고 있는 가장의 무게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배달기사로 일하며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얼마 전 교통사고를 당한 뒤로 삶의 리듬이 조금 흔들리게 됐어요. 몸은 크게 다치지 않았는데 사고 이후로 공황장애 같은 증상이 찾아오더라고요. 마음이 먼저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아 지금은 잠시 일을 쉬며 스스로를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자꾸 마음을 무겁게 눌러요. 쉬어도 되는 건지, 이렇게 있어도 괜찮은 건지 스스로에게 자꾸 묻게 됩니다. 제가 이 증상에서 나아져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그게 가능하다면 언제쯤이 될지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이 부분 카드를 뽑아봤을 때 바로 이제 느꼈던 게 이제 그 전차 카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뭘 타는 직업이신 게 너무 분명하게 보이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도 이제 운명의 수레바퀴가 과거 자리에 놓여있다는 거. 그래서 이 일을 하루 이틀 하시는 부분은 아니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먼저 했거든요. CNB는 어떤 생각들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환경 때문에 안 되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괴롭고 그냥 혼자 이 세상에 떨어진 고독감을 좀 느끼고 계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충분히.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어쨌든 완전한 것 자체가 노동으로 보기도 하니까 네. 이분이 노동의 의지가 없다고 보이지는 네, 않거든요. 맞아요. 열심히 일하고 싶은 상태신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상태신 거죠. 그리고 이렇게 나팔을 부는 이게 무의식 자리로도 보고 환경 자리로도 보는데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사실상 이제 이 공황 같은 증상이 예기치 않게 나타난다 이런 표현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도 관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걸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스스로를 더 압박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지금 어쨌든 가정을 책임지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황이 오면은 쉬고
좀 마음을 여유롭게 봐야 되는데, 아, 나 이러면 안 돼. 나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왜 나 이러고 있지? 라고 오히려 본인을 다그치는 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생각도 굉장히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다그친다. 네. 자꾸 찾아오는 이런 느낌. 네, 그런 맞아요. 것도 좋은 것 같고. 근데 사실 이게 양립하기가 되게 어려운 카드 구성이기도 합니다. 컨비네이션을 볼 때. 이렇게 현재 나의 상태는 전차인데 걸림돌은 은둔자라는 게 전차는 나아가려고 하는 힘이고 은둔자는 이제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힘인데 이게 같이 상충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괴로우실지 좀 짐작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정말 일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의 카드는 아니다. 그런 부분 굉장히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보셨어요? 결론적으로는 좀 치유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물에서 보면 물이 약간 치유를 뜻하기도 하잖아요. 별이. 그래서 보면은 내가 좀 안정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충분히 회복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좀 근데 이제 조언이 약간 이렇게 황제가 나와 있다는 점에서 직업을 바꾼다기보다는 원래 하던 직업을 고수한다 이런 표현으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회사도 전혀 옮기는 것보다는 원래 있던 거와 비슷하게 가는 게 좋다 이런 표현으로도 보이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별이라는 것 자체 존재 자체가 내가 손으로 만진다기보다는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쉬는 기간이 사실상 길어질 수 있다고 저는 오히려 보기는 했어요. 그렇게 보기는 했어요. 그래서 치유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것도 충분히 좋은 얘기이기는 해요. 그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서로 다르니까 네. 다르게 공부를 했으니까 다른 관점도 있다는 거. 네. 네, 우리가 이제 시기별로 카드를 한번 뽑아봤는데요. 시기별로는 시엘님 어떻게 보이세요? 한동안은 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카드입니다. 일단 5월 달에는 이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어요. 그래가지고, 그 상처에 지금, 내가 힘을 못 쓰는 상태예요. 그렇죠. 6월달, 7월달 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6월 달은 거의 지금 내가 죽음이 이제 모든 게 바닥으로 가는 그런 카드거든요. 아니면 새로 뭐 바뀐다는 뜻이 또 있는데 이걸 보면은 그래도 이때까지는 조금 내가 마음이 아직까지는 올라오지 않을 것 같은 상태가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저희 사부님은 이제 이 카드를 대변화라고 가르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변화가 있을 것 같다라는 표현으로도 볼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좋은 방향이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거는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거나 아니면은 아예 내가 다니던 회사가 망하거나 이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니고 싶은 사무실이 없어진다 이런 표현으로도 6월달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복귀하는 게 좀 애매해요. 그리고 뭐 7월, 8월도 보면 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시행님은 어떤 문제가 보이세요? 일단은 나도 갈팡질팡을 하긴 하지만 문제는 환경도 안 좋아요. 뭔가가 무너지고 내가 한번 좌절을 경험하는 상태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7월, 8월이 지나기만 하면 9월에는 또 굉장히 좋은 카드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직장을 볼 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쉬어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그냥 8월까지는 뭔가 소일거리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카드가 이렇게까지 부정적으로 나온다면 또 한 번의 사고를 예언해 볼 수도 있는 그렇죠. 부분이거든요. 사고가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 한 번 조금 한 3, 4개월 정도 쉼을 갖고 휴식을 갖고 이제 그 9월부터 조금씩 내기를 시작하긴 하면 그래도 멀리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맞아. 그런 부분도 보이고, 어쨌든, 내가 내 주위에서 킹이 된 다음에 그 주위 이후의 삶까지 내다본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미래를 봤을 때 고무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괜찮아 보이고요. 근데 그 전까지가 너무 안 좋아 보인다. 이거는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